기름을 10년간 끊었더니 뇌경색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강민입니다. 지난 15년간 어르신들의 뇌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몇 달 전 새벽 71세 최영수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초기 뇌경색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으셨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10년 넘게 기름을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TV에서 기름이 혈관 막는다고 하길래요. 검사 결과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기름을 완전히 끄는 식습관이 오히려 혈관의 유연함을 빼앗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름만 보면 불안하신가요? TV에서 기름이 혈관을 막는다는 말만 듣고 나물도 물로만 무치고 고기도 기름 다 빼내고 심지어 참기름, 들기름도 아예 안 쓰시나요? 손주 안아주려고 팔을 들면 힘이 없으시죠? 계단 오르면 숨이 차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시죠?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혈관에서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름이 혈관을 막는 게 아닙니다. 나쁜 기름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평생 혈관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기름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을 사놓고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효과를 못 보십니다.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떤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패하지 않는 시간대별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도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 저림이 나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2년간 9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낮았습니다. 반면 가공기름을 많이 먹은 사람은 혈관이 빠르게 굳고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름의 양보다 질이 생명을 가릅니다. 좋은 기름이란 산화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혈관 안쪽 염증을 완화하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69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생 담백한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은 높고 콜레스테롤도 기준을 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지방이 부족하니 몸이 스스로 지방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뇌신경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을 무조건 줄이면 세포가 말라붙고 뇌세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아니라 세포의 재료입니다. 한 달만 식습관을 바꿔도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름을 고르느냐입니다. 이제부터 그 좋은 기름 3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드는 3가지 기름. 그중 첫 번째는 지중해 사람들의 비밀 무기, 황금빛 기름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사람들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얀 빵, 신선한 채소, 그리고 늘 옆에 놓인 투명한 황금빛 병 하나. 몇 년 전 이탈리아 학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점심에도 빵에 올리브유를 듬뿍 찍어 드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러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매일 산책을 즐기시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저녁엔 친구들과 외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혈관이 유연하게 유지되는 비밀, 바로 올리브유 속에 있었습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은 올레산입니다.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또한 폴리페놀이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 마찰을 줄이고 피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는 기름입니다. 마치 빨래할 때 쓰는 섬유유연제처럼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진료 중 잊지 못할 분이 계십니다. 69세 박영희 어르신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이 무서워서 샐러드도 간장으로만 먹었습니다. 고기도 기름 쏙 빼서 먹고요. 혈압이 불안정하고 손끝 저림이 심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아침마다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어르신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기름을 마시라고요? 선생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혈관에 기름 더 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좋은 기름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손끝도 덜 저려요. 그리고 신기하게 다리 쥐도 안 나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올리브유는 피를 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가 잘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진료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리브유는 혈관의 미끄럼틀입니다.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의 탄성이 유지되고 노화로 인한 혈류 둔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 처리나 가열을 거치지 않은 첫 압착 기름입니다. 투명한 황금빛을 띠고 풀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공복에 반 숟가락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살짝 둘러도 좋습니다. 혹시 목 넘김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레몬즙 몇 방울을 함께 떨어뜨리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단, 올리브유는 높은 열에서 산화되기 쉬워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튀김엔 다른 기름을 쓰세요. 간혹 그렇게 매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연구 결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올리브유는 식후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완화해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름이 지방을 줄이는 셈입니다. 역설적이죠? 저는 매일 진료를 마친 뒤 점심에 현미밥 위에 올리브유 한 줄을 두르고 먹습니다. 기름의 향이 아니라 그날의 건강을 마시는 기분입니다. 환자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먼저 주방을 바꾸세요.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한 병을 올려두는 순간 당신의 식탁은 이미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만으로는 점심 이후 혈당 폭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머리가 무거우시나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시나요? 바로 혈당과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관이 점심 이후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름이 있습니다. 혈관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아보카도유입니다. 박영의 어르신께 올리브유로 아침을 시작하게 한 뒤 저는 점심엔 다른 기름을 추천했습니다. 점심 식사에는 아보카도유 한 스푼을 밥 위에 두르세요. 볶음 요리에 써도 좋습니다. 또 기름이에요? 선생님, 저 기름 장사하는 거 아니죠? 어르신이 농담을 하실 정도로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미 올리브유로 효과를 보신 터라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 박영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점심 먹고도 안 졸려요. 오후에 활동하는 게 한결 수월해요. 손주들 데리러 가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후 2~3시간을 거의 누워서 보냅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아보카도유가 그 오후 시간을 되찾아드린 겁니다. 아보카도유의 핵심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 크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유의 가장 큰 장점은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샐러드뿐 아니라 볶음이나 구이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 맛이 부드럽고 느끼하지 않아 식용유 대신 써도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매우 유용합니다.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줄여주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보카도유는 혈관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점심 식사로 인한 혈당과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부드럽게 완충해줍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심혈관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유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나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혈관 내부의 염증 반응이 실제로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 식사에 밥 위에 한 스푼 두르거나 삶은 채소나 두부 위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식용유 대신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세요. 맛도 더 깔끔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가열은 중불 이하로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기름이 거품을 내기 시작하면 이미 산화가 진행 중인 신호니까 주의해주세요. 아보카도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얼굴빛이 밝아지고 손끝 냉증이 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건 기름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조직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혈류가 좋아지면 피부색도 변하고 몸 전체의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 하루 동안 쌓인 혈관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지막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빼먹으면 밤사이 혈관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익숙한 건강의 향기, 바로 들기름입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집안이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시며 김에 들기름 발라주시던 기억나시죠? 그 향은 단순한 식욕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강의 신호였습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돕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혈액의 교통경찰 같은 존재죠. 특히 밤사이에 이 작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움직임이 줄어들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면 작은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바로 이 위험을 막아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83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나물에는 무조건 들기름을 넣는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리 어릴 때는 약이 귀했습니다. 감기 걸려도 들기름밥 해먹었죠. 신기하게도 그러면 나았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니 혈류 속도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혈관벽의 두께도 연세에 비해 매우 얇고 탄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기름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픈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들기름 섭취가 줄어들면서 혈관 질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할머니의 지혜였습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스푼의 들기름을 4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6에서 8mmHg가 낮아지고 혈중 염증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가 아닌 시기만으로도 혈관의 염증 반응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동물성 오메가3보다 산화가 느리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시니어층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매우 약한 기름입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오히려 산화되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고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침이나 비빔용 또는 밥 위에 마지막으로 떨어뜨리는 완성용 기름으로 써야 합니다. 들기름은 향이 진하기 때문에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칼로리 부담이 커지고 간혹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닿으면 쉽게 산화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변했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니 아깝지만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좋은 들기름은 맑은 황갈색을 띠고 손가락에 떨어뜨렸을 때 묵직하면서도 향이 부드럽게 남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들기름은 향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혈관의 밤 시간 관리를 위해 먹는 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매일 꾸준히 섭취한 환자분들 대부분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십니다. 밤사이 혈관이 제대로 쉬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한 스푼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 한 스푼이 당신의 혈관에 부드러운 밤을 선물할 겁니다. 이제 세 가지 기름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기름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하루의 혈류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기름마다 작용 부위와 대사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기름을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시간대별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침 7시에서 올리브유로 혈관 시동. 하루의 첫 혈류를 깨워주는 시간입니다. 밤새 휴식하던 간과 장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반 숟가락을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지방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간의 해독 효율이 높아집니다. 공복 섭취가 부담스럽다면 현미밥이나 구운 통곡물빵 위에 가볍게 두르셔도 좋습니다. 혹시 목 넘김이 어려우신 분은 꿀 한 방울이나 레몬즙을 함께 넣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기름이 아니라 혈관의 시동을 거는 의식이라 생각하세요. 점심 12시에서 아보카도유로 혈당 안정. 하루 중 혈압과 혈당 변동이 가장 큰 롤러코스터 시간대입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아보카도유 한 스푼을 활용하세요. 밥 위에 둘러도 좋고 볶음이나 구이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줄여줍니다. 식사 후 피로감이 줄고 머리가 무겁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점심에 아보카도유를 꼭 챙기세요. 저녁 7시에서 들기름으로 혈관 진정. 하루 동안 쌓인 혈관의 피로를 진정시키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밤사이 혈류 점도를 낮춰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잠자기 전 밥 한 숟가락의 들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드셔도 좋고 데친 채소에 묻혀 드셔도 됩니다.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넣으면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단, 반드시 생으로 섭취하시고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열은 오메가3를 손상시키고 오히려 산화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지만 익히지 않은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세 가지 기름을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의 혈류 리듬이 마치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아침엔 혈압이 부드럽게 오르고 점심엔 혈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저녁엔 혈관이 스스로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 속도와 자율신경의 균형이 조화되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총량은 2스푼에서 2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은 처음엔 절반 정도의 양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약국에 가기 전 먼저 부엌을 점검해 보세요. 부엌에는 올리브유, 식탁에는 아보카도유, 냉장고엔 들기름. 이 세 병이 있다면 당신의 주방은 이미 하루 혈관 관리실이 된 겁니다. 3달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9세 박정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첫 진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자주 멍하고 손끝이 저려요. 말도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부인께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손주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고 화장실 가려다 길을 헤매기도 해요. 정말 걱정이에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뇌경색은 아니었지만 미세한 혈류장애, 즉 조용한 뇌경색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을 처방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약도 드시되 기름도 매일 한 스푼씩 챙겨 드세요. 아침엔 올리브유, 점심엔 아보카도유, 저녁엔 들기름.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매일 먹으라니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혈관에 기름 더 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좋은 기름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3달만 해보세요.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며느리께서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챙겨드리고 점심엔 아보카도유로 볶음을 해드리고 저녁엔 나물에 들기름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3가지 기름을 시간에 맞게 나눠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부인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영감이 요즘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손주 이름도 잘 기억해요. 3개월 후 다시 만난 박정희 어르신의 표정은 환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해요. 밤에 잠도 깊게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챙겨줘서 그런가 봐요. 요즘은 손주들하고 산책도 나가고 바둑도 두러 나가요. 전엔 귀찮아서 집에만 있었는데 말이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안정됐고 손발 냉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검사상 수치의 큰 변화보다 더 반가운 건 그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진료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류가 돌아야 인생도 다시 흘러갑니다. 그 말이 저 자신에게도 깊이 남았습니다. 기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의 흐름을 조율하는 몸의 리듬 조절자입니다. 그 한 스푼이 뇌로 가는 길을 열고 피로하고 무거웠던 하루의 순환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루 한 스푼의 좋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좋은 기름은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부드러워진 혈류는 뇌와 심장, 손끝과 발끝에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건 그 흐름이 되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3가지 기름을 사오세요. 식탁 위에 기름 한 병씩 올려두세요. 그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약속입니다. 아침엔 올리브유, 점심엔 아보카도유, 저녁엔 들기름. 그 하나의 습관이 뇌혈관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바꿔줄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 갑니다. 약은 증상을 멈추지만 기름은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매일의 식사 속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줄 겁니다. 박영애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놀이터에 가십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가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지 3가지 기름을 매일 한 스푼씩 드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름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예전부터 실천해온 나만의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경험이 누군가의 혈관을 지키는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매주 실제 임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뇌와 혈관 건강 루틴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스푼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식탁 위에서 시작해보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